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시젠이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. 아시겠지만 시젠은 제가 예전에 강하게 좀 상승할 때에 이미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고, 그 이후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사실 시젠이 이렇게 10만원대에서 30만원대까지 갈 거라고 상상을 못했고요. 사실은 이렇게까지 강하게 가리라고는 아무도 좀 예측 못하셨을 텐데,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어마무시하게 상승분에 대한 이익금을 챙기신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, 아마 그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상승할 거라고 생각 못하셨을 것 같아요.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리고 나서 계속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요. 그 기사가 떴습니다. 8월 13일이었었나요? 아시겠지만 MSCI 지수에 편입에 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. 뭐 시젠 정도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, 그 신풍제약이 좀 편입이 되면서 시장에 좀 들썩들썩했습니다. 어쨌든 MSCI 편입이 되면서 아마 8월 31일, 2020년 8월 31일까지 리밸런싱을 할 겁니다.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것은 각 펀드 있지 않습니까? 뭐 여러 가지 그 각국에 있는 그 해외에서 운영하는 인덱스 펀드에 이제 이 종목을 편입을 시키겠죠. 시젠과 알테오젠 그리고 신풍제약을요. 어느 정도 비중을 넣을지는 뭐 각 펀드들의 그 뭐 어떤 성향이라든지 뭐 그런 거 다 좀 다르겠습니다만, 어찌됐건 그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면서 이 편입에 대한 그 발표가 난 종목들은 수급이 최소 5%에서 한 20% 정도 난다고 합니다. 그만큼 많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, 어떻게 보면 큰 하나의 그 수급에 있어서는 막대한 영향을 좀 미치는 겁니다. 그렇게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슈를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, 실적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. 보시면 반기 보고서 나온 것도 살펴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. 실적이 뭐 거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. 그러니까 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표현하는데, 보시면 이제 올 해에 그 영업이익이 3개월이니까 2쿼터죠. 올해 전체는 2087억 정도 나왔고요. 2쿼터에만 1689억 수익이 났습니다. 그러니까 1쿼터엔 한 300억 정도, 400억 정도겠네요. 400억 정도가 나왔다면 2쿼터에는 거의 한 3배, 4배 가까이 되는 실적이, 영업이익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만큼 이 진단키트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시젠에서 어쨌든 잘 운영해서 엄청나게 많이 좀 실적이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따졌을 때 지금 보면 한 2천억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기니까, 이게 1년으로 따지면 뭐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되겠죠. 그러면 한 멀티플이 10배 이상 되죠. 어떻게 보면 지금 고가권이긴 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어찌됐건 이렇게 갑작스러운 급락은 아마도 조금 부담스러우실 거는 같습니다. 우선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이게 뭐 MSCI에 대한 편입에 대한, 그 MSCI에 편입되면서 각국의 인덱스 펀드에 이 종목이 좀 편입이 되면서 수급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고, 또 과거의 실적이 좋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어찌됐건 백신과 치료제가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, 물론 백신과 치료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단키트는 필요하겠죠. 그렇지만 처음에 이제 시젠이 만들 때에 보다는 조금 더 많은 업체들이 이 진단키트에 대해서 생산을 좀 하고 있잖아요.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향후에 좀 성장 가능성이 둔화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이런 그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냐 좀 판단이 됩니다.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. 이게 어떤 그 향후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, 뭐 어떤 실물로 나오는 뭐 수익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중요한데, 요런 좀 급락이 나왔을 때에는 저는 어찌됐건 기술적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우선 매동을 보면 웨인이 13일날 그 MSCI 지수가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14일날 외국인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. 666억 들어왔습니다. 아마 거래대금 상위 종목이었을 것 같아요. 코스닥에서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에 금요일날, 그죠? 금요일날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
여전히 1조 4천억 정도 거래가 됐으니까 엄청나게 거래가 된 거고요. 그 웨인이 어찌됐든 지금 666억을 좀 받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아마도 뭐 리밸런싱 마무리가 31일이니까 그 전까지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온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판단해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어디서 좀 저점을 잡아주냐, 이 하락세가 어디서 멈추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지금 막 개파락으로 떨어지고 소위 말하는 막 적산병이 지금 3개가 나와 있는데, 우선은 다음 주 월요일은 내일은 쉬고요. 오늘이겠네요. 오늘은 쉬고 이제 화부터 금요일까지 4일 동안 이루어지는데, 어느 정도 시점에는 이런 하락이 멈추고 좀 하락세가 좀 이렇게 잦아들고 분명히 좀 잡아주는 이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이 좀 멈추고 기간 조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주는 시점이 올 겁니다.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 보면 신풍제약도 엄청나게 떨어지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, 여기 보이시나요? 이렇게 아랫골이 달면서 거래량 터지고 쭉 지금 물량을 뽑아주면서 올린 이런 캔들이 나왔거든요. 뭐 이런 캔들이 나오고 나서 조정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준다라든지, 더 이상의 하락 없이, 이게 하락이 없다라고 좀 표현하는 겁니다. 빅텍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고점에서 쫙 빠져버리고 이제 이 구간을 딱 만들고 나서는 이 윗구간에서 쭉 노는 것처럼 어느 정도 이 하락세가 좀 멈추는 시점이 올 겁니다. 분명히 그게 시즌에서는 아직 저는 안 왔다고 봐요. 언제냐는 차트가 말을 해줄 겁니다. 차트가, 수급과 차트가.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음 주 화요일날 멈출 수도 있고요, 수요일날 멈출 수도 있고, 아니면 화요일날은 좀 밀렸다가 상승하면서 양봉 만들어주면서 이 음봉을 잡아먹을 수도 있고,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. 어느 누구도 모르고 그 수급에 따라서 아마 움직일 텐데,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이 하락세가 좀 멈추고 가격 조정은 끝나고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는 움직임이 나온다면, 그때 수급과 여러가지 고려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때 움직임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우선은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한 2주 동안 상승했던 것들을 한 방에 그냥 뚫고 내려가 버렸어요. 그리고 그렇게 따져보면 이 정도 라인이죠.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가장 베스트는 주봉상으로 이 캔들을 깨지 않고 이 윗구간에서 좀 놀아주는 겁니다. 조정이 더 이상은 안 나오고.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17만원 정도니까 일봉상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? 17만 7천원.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 정도겠네요. 이 정도라고 하면 이 캔들이거든요. 지금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양봉을 뽑아냈던 이 캔들의 몸통의 상단 정도,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는 여기까지 우선은 좀 열려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. 그렇지 않고 가장 베스트는 저렇게까지 빠지기 전에 여기서도 한 번쯤 거래량 터지면서 캔들을 만들어 준 적이 있습니다. 여기서 좀 잡아줬다고 보는데, 이게 이 정도 최대 많이 빠져서 이 정도 까지도 우선은 눌릴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. 죄송합니다. 제가 다른 걸 누르네요. 이렇게 제 생각에는 한 19만원 정도 라인에서 라인을 좀 터치하고 반등이 나와주던가, 아니면 여기서 이미 어느 정도 살짝 아랫꼬리는 달아줬기 때문에 한 분봉상으로 볼까요?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요, 일봉상으로는 아랫꼬리를 달았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지만 분봉 30분봉상으로 좀 보면요, 계속 빠지는 추세가 반등이 나오질 않았어요. 빠지다가 이렇게 좀 꺾어주는 듯한 느낌이 나와줘야 되거든요. 근데 지금 여기서 계속 어떻게 보면 하락 일변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잡아주면서 더 이상 하락을 멈추고 이렇게 조정 구간이 됐는 그 시점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반등의 기미가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강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짝
그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어디서 비롯돼서 시작을 하는지를 장중에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우선 당장에는 1차적으로 이 정도 라인까지 좀 잡아주고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더 밀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분봉상으로도 한번 돌려주는 움직임이 나오고, 일봉상으로 여기서 좀 잡아주고, 다음에 종가가 화요일이라든지 수요일에 22만원 좀 이상에서 멈춰준다면 여기서 조금 조정받다가 어쨌든 그 리밸런싱 진행하면서 외국인 수급은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한번 다시 뭐 돌파는 아니더라도 터치 정도 해주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하면 지켜보다가 얘도 많이 좀 빠졌기 때문에, 많이 빠진 상태에서는 반드시 기술적 반등이 한두 번은 나오거든요. 이제 그런 때를 노려서 살짝 좀 단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, 아니면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런 때부터 다시 한번 그 물량을 좀 늘려서 단가를 낮추고 반등 나올 때 수익 보는, 아니면 본전에서 팔아버리는 뭐 그런 방식도 어떻게 보면 괜찮은 대응 방법이 아니겠느냐,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우선은 화요일하고 수요일날에 그 시장이 좀, 우리 시장 자체가 빠지지 않아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. 아시겠지만 코스닥이 금요일 시장이 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? 연휴 불확실성과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,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쨌든 연휴가 좀 지나가고 확진자가 좀 줄어서 이 코스닥 사실만 대장주 아닙니까? 시젠이 지금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음인가요? 이게 시가총액 좀 볼게요. 시총이 코스닥에서 시젠이 지금 2등입니다. 그야말로 명실상부한, 그죠? 명실상부한 진단키트로 그냥 시젠이 아주 코스닥을 씹어 먹었기 때문에, 코스닥 시장이 좀 빠지지 않으면서 반등해주면,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실적도 잘 나왔고 향후에 뭐 실적이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뭐 악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, MSCI 리밸런싱 기간에 수급도 좋을 거기 때문에 기관하고 기관의 좀 수급과 그리고 이 코스닥 시장의 반등이 나와준다면, 저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시즌은 다시 한번 최소한 기술적 반등 나오고 나서 밀려도 밀리지 않을까,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좀 21선을 깨고 밀렸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온 것 같고요. 이제 그런 부분들을 특히 외인이 많이 좀 받아주고 개인이 좀 많이 좀 매도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다행이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수급이 많이 좀 매도가 나와줘야 반등하기 좀 가볍고 쉽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화요일하고 수요일날의 움직임을 좀 보고 그때 판단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식으로 좀 대응하면 어떻겠냐,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. 그리고 지금 시젠이 신용잔고가 한 7% 8% 됩니다. 보통은 신용잔고가 한 10% 정도가 되면 높은 건데,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, 그렇다 손 치더라도 어쨌든 신용잔고가 8% 이상 정도 찍었었기 때문에 뭐 아주 신용잔고가 없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조금은 조심스럽게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됩니다. 주봉상으로 좀 이렇게 빠졌는데 그래도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 않으면서 빠졌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보고, 거래량이 좀 실렸던 주중 거래량이 좀 실렸던 요 캔들에 이 정도 거래량의 이 캔들, 요 상단을 좀 뭐라고 할까요? 이 상단을 좀 깨지 않는다면 기술적 반등이 좀 빠르게 좀 나와줄 수도 있지 않냐,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. 한번 지켜보시죠. 어찌됐건 뭐 시즌이라는 종목이 그 아무런 어떤 거 없이 이렇게까지 시총 2위까지 하면서 MSCI 편입이 되고 하지는 않을 거니까. 다만 엄청나게 상승했던 후에 조정은 반드시 필연적입니다. 이 조정의 끝이 어디인지를 좀 보고 그 정도의 끝이 보이면 그때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시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, 향후에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마도 그렇게 하락이 좀 멈추면 반드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상승은 해줄 것이다,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으니까요.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재미있는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. 네, 어찌됐건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좀 감사드리고요. 오늘 하루도
건강하고 즐겁게 연휴의 마지막 날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